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선별진료소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람이 복용하는 구충제가 암에 좋다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확산되는 등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발표됐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4월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대구와 경북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먼저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는데요. 지역 보건소의 선별진료소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 실태를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박 5일 필리핀 세부 여행을 마치고 지난 5일 귀국한 A씨. 이후 조금씩 기침이 날 때마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태국 등을 다녀온 사람 중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같이 비행기 타면서 한국 들어올 때 이제 같이 탔던 사람들이 괜히 기침하니까 저도 괜히 목이 간질간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콧물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한 것 같아요.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필리핀 세부 갔다 왔습니다. 근데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많은 기침이 나거든요. 혹시나 할 것 같아요. 네. 체온은 37.2도. 성인 정상 범주긴 하지만 보건소는 2주간 자가격리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행력과 기침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긴 한데 문제는 이 결정이 전화 한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여보세요? 우리 여기 환자분이 필리핀 갔다 오셨는데 지금 목이 칼칼하고 많은 기침이 나고 열도 37.2도 집에 그래요? 한 2주 정도? 네, 그럴게요. 네. 1차 진단을 한 사람은 보건소 행정공무원, 통화로 결정을 내린 사람은 담당의였습니다. 다음 날 기자가 직접 보건소에 찾아갔습니다. 녹취 내용과는 달리 담당 공무원은 의심 환자가 생기면 의료진이 직접 내려와서 판단하는 게 지침이라고 말합니다. 담당의도 통화에서 같은 답변을 내놓습니다. 1차적으로 뭐 여행력 있는지랑 뭐 증상 여부 거기서 발열 체크만 하고 우선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제가 담당인데 내려가서 역학조사 진행하거든요. 실제 환자가 왔을 때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걸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의심 환자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인 선별진료소. 지침을 무시한 현장 운영으로 부실 대응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7일까지 대구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 등 관리 대상은 대구 84명, 경북 92명으로 확진자는 없습니다. 또 17번째 환자가 대구를 다녀간 사실이 확인된 이후 6일 저녁 추가 접촉자 신고가 있었지만 동대구역에서 확진자가 내린 이후 동일 차량에 승차해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계속해서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하루 2번씩 발열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각종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죠.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또 다른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동물용 구충제에 이어 사람이 복용하는 구충제가 암에 좋다는 내용인데요. 이 때문인지 구충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충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다량으로 복용할 경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구충제로 병을 고쳤다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수만 회에 이릅니다.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의 후기도 끊이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구충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정작 구충제가 필요한 사람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거든 내가요.
그래서 해충약을 먹으려고 그래요. 안동 시내 전체 가지도 없고 뭐 풍천까지 뭐 싹쓸이 다 해갔더라고. 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안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약국마다 수백 개서 싹쓸이 해가 버렸대요. 안동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시내의 한 약국. 평소에는 잘 찾지도 않던 구충제가 지난 가을 이후 매일 20-30통씩 나가고 있습니다. 대량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입고와 동시에 품절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품절이고요. 저희 약국의 경우에도 한두 달 전에는 완전 품절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약회사에 따라서 약간씩 물량이 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재고를 갖고 있는 약국도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구충제는 본래 용법과 용량대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없지만 잘못된 소문에 현혹돼 과다 복용하거나 장기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1년에 구충제는 2번 먹게 돼 있잖아요. 알로요. 구충제는 구충제잖아요. 구충제인데 그 다른 목도 쓰면 안 되죠. 이게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충제가 항암제로서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1월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발표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군이 반기를 들고 나서자 국방부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공동 후보지 인근 주민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절차를 믿고 적극 협력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앞으로 국책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김영만 군이 군수가 공동 후보지인 군이 소보면 유치를 반대하면서 통합 신공항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실시 설계 용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선정위원회조차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하고 그 다 절차가 나와야지 경계가 나오고 그 이후에 보상 절차 들어가는데 아직 그 단계도 못 갔으니까 지금 모르는 상태죠. 공동 후보지 인근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활주로가 들어서면 마을 주민 전체가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거 완전 중앙이죠. 활주로 중앙인데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손 놓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 주민들도 지금 확실한 걸 몰라가지고 아직 확실히 국방부에서 하고 뭐 지금 이 보류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 요새 많은 사람들 보상 받아가지고 거기서 집을 지금 사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가면 수입이 없잖아. 통합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정위원회 개최와 국방부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4월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대구는 4.2대 1, 경북은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당이 공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공천 신청자 현황을 보면 대구는 12개 선거구에 51명, 경북은 13개 선거구에 64명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각 20여 명 줄긴 했으나 전국 평균인 2.8대 1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대구 북구을과 경주 경산 3곳으로 모두 8명이 신청했습니다. 예천에서 60대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예천경찰서는 5일 오후 4시쯤 A씨가 집안에 숨져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가슴 부에 찔린 상처를 확인하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헌혈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혈액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혈액 수급 상황과 어려움 등에 대해 이기훈 대구 경북 혈액원 헌혈 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예, 지금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70% 정도, 그러니까 어저께 확인을 해보니 한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명 중에 한 70명 정도만 목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단체 헌혈, 그러니까 여러 기업체나 공공기관, 그다음에
뭐 군부대, 학교까지 단체 체열 예정되었던 체열이 계속 취소가 되는 바람에요. 한 2,000명 가량 예정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메르스 사태 때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지금 메르스 때는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5월, 6월 요때 요 시즌 때 이제 메르스가 이제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단기간에 헌혈이 많이 줄었던 건 사실인데요. 대신에 그때는 시즌이 5월달 학기 중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이런 군부대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도 힘든 시기가 동절기입니다. 헌혈은 추운 계절에 지금 저희들 가장 연중에 제일 힘든 시기에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는 바람에 헌혈이 줄어드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상황이 다 비슷하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특히 혈액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사실은 전국에서 지금 최저 수준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의료기관 수술이라든지 혈액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의료 병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이 노령층들이 많은데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령 인구 비율이 저희 지역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헌혈을 많이 참여하시는 젊은 인구는 적은 편이고 수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혈액을 필요로 하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혈액 사용량이 조금 많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혈액 사정이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헌혈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헌혈의 집에서는 헌혈자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헌혈자분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게 지금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원래부터 저희들은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 헌혈 예집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일 알코올 소독을 의무화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헌혈 전에 헌혈자들 체온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늘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해서 요번 사태를 이제 준비하면서 소독 횟수를 1일 1회에서 1일 2회 이상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들이 헌혈자를 응대를 할 때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일회용 장갑 착용, 뭐 이런 부분들 안전 관리를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찾아주시는 헌혈자분들 어렵게 찾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헌혈자 기념품도 기존에 한 장씩 드리던 영화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두 장씩 더 늘려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 시내 전광판 홍보라든지 버스, 지하철 홍보 같은 것들도 훨씬 횟수를 늘려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헌혈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시민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한 얘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혈액이 대구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지금 최고로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 내의 의료기관에 이제 병원의 의료 차질이나 이런 부분 아직까지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염 예방이라든지 안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좀 신뢰해 주시고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차량을 좀 찾아주셔서 헌혈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생명 나눔, 사랑의 기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기훈 대구 경북 혈액원 헌혈 지원팀장이었습니다. 최근 태국과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감염자들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이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방문을 하지 않았어도 감염이 의심되면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를 위해 개정된 감염병 대응 기준을 7일부터 적용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중국이 아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국가를 방문한 사람도 14일 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심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나 격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을 우려해 지역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간은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로 1인당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구입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들고 영주 농협, 풍기 농협 등 영주 관내에 있는 29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됩니다. 업체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낼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안에 징수 유예가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업체 피해가 계속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7일 새해 첫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소속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월성 원자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진행 상황 공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월성원전 측은 내년 11월을 맥스터 포화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이에 대한 추가 건설을 승인했으나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2월 10일과 14일 비행훈련으로 인해 대구 공군기지 주변 상공에서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 11전투 비행단은 공군사관학교 입학식 행사 준비를 위해 10일 오후 4시 10분부터 4시 30분까지, 14일 낮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비행훈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연습 일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은 한파가 잠시 물러간 가운데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불씨라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8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한낮 최고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오전 사이에는 경북 서부 지역과 북부 내륙 지역에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여전히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현재 경북 대다수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과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 다시 기온이 떨어졌다가 차츰 날이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기질은 좋지 않겠는데요. 토요일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시작으로 다음 주 내내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서 미세먼지와 각종 바이러스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실내 운동 즐기시고요. 세차지수 높아서 내부 세차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 앞바다는 0.5에서 2.5m, 동해남부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후부터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